안녕하세요. 서변의 폴리스토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경찰대학교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2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시고 총경으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학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면담하고 이럴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수님을 찾아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수님 학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많을 것 같은데 학생들 요즘 20대들 어떤 얘기들,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합니까? 일단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경찰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필기시험부터 경찰 채용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격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고민들을 접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격이 경찰이 안 맞는 것 같다, 성향이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경찰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층 면담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학생들이 경찰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내 성격이 경찰에 맞냐?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 고민은 저도 경찰 현직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조금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경찰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고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거예요. 일단 경찰을 못할 성격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일반적인 경찰에 적합한 성격이라는 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활발한 성격, 네, 외향적인 성격, 네. 뭐 체구도 컸으면 좋겠고 피의자를 잘 제압할 수 있도록 힘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뭐 네, 이제 이런 것들, 뭐 이제 신체적인 조건까지 다 들어가는데, 사실 경찰에서 수많은 부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만큼 모든 부서의 성격이 정말 다양하게 다른 특성을 가진 조직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 경찰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생각해보면 보통 범인을 잡는 형사,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형사를 하려면은 저나 교수님처럼 이런 체구보다는 예. 조금 더 마동석 같은 네. 그런 체구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친척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경찰해도 되겠냐? 경찰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경찰 위험한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다 보면 본인이 느끼는 거죠.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안 되겠다. 길 틀어야 되겠다. 그럼 면담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살짝 합니다. 들어보면 알거든요. 고민이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그쵸. 느낌을 받기 네. 때문에 경찰행정학과에 들어왔지만 예. 경찰을 안 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사실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알려줘요. 정보를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다, 충분히. 네, 그렇죠. 네.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피상적인 인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식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여기서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만 보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안 맞다 이 생각을 선입견을 가져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처럼 체구가 좋지 않거나 그리고 내성적일 수 있는 성격의 사람들도 경찰 중에 어떤 업무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변호사님도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주신 적이 있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예, 이 경찰에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형사는 사실 미디어에 가장 잘 노출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더라도 꼼꼼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계획 잘 세우고 예산 같은 거 잘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경무과 가면 딱 적당하죠. 그렇죠. 경무과라는 곳은 우리가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 전체 총무 업무를 하고 행정 그렇죠. 업무를 하는 곳이죠. 예산 관리하고 인사 업무하고 그죠. 그렇죠.
예. 그 외에도 더 있을까요? 뭐 많죠. 네. 네, 많습니다. 생활안전과 같은 경우는 방범 기획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네. 우리 지역에서 어디가 문제점인지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약간 내성적이더라도 네. 꼼꼼하고 이 주변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님도 정보를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정보 업무도 했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은 이제 휴민트라고 해서 네. 사람 만나서 외향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그렇죠. 네.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성격이 내성적이면 안 된다 이런 네. 인식이 있는데 사실 특히 정책 정보라는 업무 같은 경우는 그렇죠. 특히나 사회 네. 현상에서 문제점을 내가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정리를 잘 해서 문제점에 맞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서 그거를 하나의 원페이지 보고서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변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물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거 외향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지금 일부 예시만 들었지만 사실 이제 경찰 내부에도 수많은 내근 부서들이 있고 또 수사도 그래요. 수사는 변호사님 전문입니다만 수사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형사 쪽에 너무 치중돼 있는데 사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과와 형사과가 분리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쪽은 보면 특히나 그런 성향이 강하죠. 내가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범죄 사실이 이 형사법적 요건에 잘 맞느냐, 네, 부합하는지 그 구성 요건을 잘 매칭을 시켜서 이 범죄 사실을 잘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능력은 좀 내향적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책 정보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현상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좀 더 꼼꼼하다고 하죠 우리가.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네. 훨씬 잘 맞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수사과에 있는 수사관들 안진뱅이 수사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말 혹시 들어보셨죠? 네,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형사들은 밖에 외근 활동을 하면서 범인을 검거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지만 수사과에 있는 수사관들은 안진뱅이 수사관이라고 해서 고소인 부르고 피고소인 부르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수사를 하는, 그리고 나서 양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서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격이 내향적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네, 오히려 더 좋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장님들도 보면은 꼭 외향적인 사람 선호하지 그렇죠. 않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업무의 능력은 그 성격과 이렇게 외향적인 것과 꼭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서의 과장님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피상적인 인식대로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전체적인 경찰관 업무 중에 성격에 따라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찰관 지망해도 된다. 이런 취지신데, 그러면 누구든지 경찰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경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런 점은 있는 사람이 경찰을 지망하는 게 좋겠다.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으로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성격적인 부분은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사명감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전에 경찰관으로서 장단점에서 장점으로 경찰은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신 사명감이라는 게 뭘까요? 거창한 건 아닙니다. 사명감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좀 거창해 보이죠? 좀 거창해 보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를 현실적으로 들자면,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면담할 때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네네. 형사하고 싶습니다. 남학생들은 그게 가장 많고 그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은 조금 다른데 여성 청소년과를 많이 네. 희망합니다. 거기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네. 한다면 형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범인을 잡아서 내가 정의를 세우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성 청소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돕고 싶다. 그렇죠. 나보다 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명감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검거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데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경찰관을 지망해도 좋다. 그럼요. 예, 그 네. 정도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교수님, 오늘 경찰관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현재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을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써주신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예, 당신은
경찰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네, 예. 제목도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다 경찰에 어울릴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이고, 이 내용을 포함해서 현직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우리가 형사과면 형사 업무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피상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현직에서 직접 겪으신 에피소드, 그리고 경찰대학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도 조금 넣으셨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랬지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네. 수 있었는데 너무 좋은 책이었고, 그래서 경찰관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